통합 24. 기적이란 무엇인가? 바다를 가르는 기적. 에너지 화석. 우주에서의 에너지 이동. 태양은 핵 융합할 때 발생하는 질량 결손에 의해 46억 년을 불타왔고 앞으로도 50억 년을 더 불타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태양이 방출하는 총복사 에너지 중에서 22억 분의 1 정도가 지구에 도달한다. 22억 분의 1을 쌀알로 계산해보자. 쌀알 600토를 50g으로 가정하면 10kg짜리 쌀 포대 18,000포대 중에서 쌀 한 톨만이 지구에 도달하는 셈이다. 이렇게 미미한 비율이지만 지구에 도달하는 빛의 대부분은 태양빛인데 그나마 30%는 대기에 반사되어 우주로 방출되고 나머지에 의해서 지구의 생명체는 진화했다. 지구 입장에서 태양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지만 우주 전체 규모에서는 먼지 정도로 하찮은 존재이다. 우주에서는 핵융합보다 크고 위협적인 에너지들이 바글거린다. 블랙홀,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의 펄서, 마그네타, 중력파, 감마선 폭발, 킬로노바, 퀘이사, FRB 고속, 전파 폭발 외에도 규명되지 않은 것들은 많다. 저들이 지구 근처에 있다면 지구를 한순간에 끝장내는 위력이지만 지구와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기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런 무지막지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바늘 끝보다도 작은 에너지들까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지구로 향하고 하늘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에서 관측된다. 그래서 지구에 도달하는 것은 흔한 별빛뿐만 아니라 원자보다도 작은 입자와 아마테라스 입자, 오마이갓 입자까지 관측된다. 최대 수명이 20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수준으로 태양계 안에서만 깔짝거리면서도 우주의 모습을 수억 년, 수십억 년을 넘어 100억 년 전의 변화까지 관찰하고 있다. 모든 관찰 대상은 크고 작은 에너지의 형태로 300억, 400억 광년을 날아와 인류가 관찰한다. 말장난 우주의 나이가 고작 120억 년인데 400억 광년이라고 억지 부리지 마라. 빅뱅 이후의 우주는 급격히 팽창 중이다. 그래서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930광년에 이르고 관측 불가능한 범위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리고 저것들에 비해서 너무도 하찮은 수준의 백색 외성, 적색 외성, 갈색 외성뿐만 아니라 행성까지도 발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지구 안에서의 에너지 이동? 당연하게도 지구 안에서의 에너지 이동은 더 정밀하게 추적된다. 지구에 산재하는 수많은 바위와 지층을 분석하여 45.67억 년 전의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연속된 변화를 읽어낸다. 그 결과 아메리카 동부 해안선과 유럽 아프리카의 서부 해안선이 붙어 있었다는 정황처럼 수많은 변화를 밝혀냈다. 1억 년이 훌쩍 넘긴 공룡의 발자국만으로도 공룡의 삶을 추정한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현재는 공룡의 색깔, 피부 형태, 수명, 산란 간격, 울음소리, 먹이, 식성, 시력과 청각 후각 능력까지 추정하고 있다. 지구에는 큰 덩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서 하루살이나 세균으로 살아가는 아주 사소한 에너지라도 일단 지구상에 나타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주로 방출되지 않는다면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어 지구 안에서 영원히 순환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성립하는 조건이었고 지구가 만들어진 후에도 변함없이 성립하는 조건이다. 공룡 시대, 크로마뇽인 시대, 피라미드 건립 시대에도 통하는 것이 에너지의 법칙이다. 지구라는 비교적 닫힌 계에서 질량 결손과 그보다도 월등한 에너지 워프, 질량 잉여, 질량 현현 등의 변화가 있었다면 현재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초능력이 발휘되었다면 그 흔적이 질량 결손보다도 월등한 변화로 지구의 여러 곳에 고스란히 흔적이 남아야 한다. 그렇게 기적의 실현에 따른 흔적을 에너지의 화석이라고 한다. 수억 년 전에 뛰어놀던 공룡의 발자국도 남아있는데 100억, 10억, 1억 년도, 1000만 년도, 100만 년도, 10만 년도 아닌 고작해야 1만 년에 불과한 것이 인간의 역사이다. 그동안의 초능력과 마법과 기적이 발휘되었다면 에너지의 화석은 반드시 남게 된다. 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화석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전 우주를 관통하는 기본의 법칙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미래와 우주 끝에서 초능력과 마법이 통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간단한 것을 이해하면 목적지가 분명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깨달음은 다가온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조차도 무념식, 부유식, 주입식, 암기식으로 암송에 제끼며 껍데기만 핥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말장난 한국에도 세계적인 유능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매일 햄버거와 라면을, 술을, 담배를 먹어도 살아는 간다. 그런데 먹을 수 있다고 모두 음식은 아니듯이 학자라고 모두 수직의 지식을 갖는 것은 아니다. 수평의 지식만으로도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사례는 많다. 하지만 깨달음이 없는 단편 지식, 그것이 수평의 지식이다. 공룡 화석, 인간 화석, 에너지 화석. 말장난 에너지 화석은 쉽게 발견한다고? 어디 있는지 보여줘봐. 왜 안 보여줘? 있어야 보여주지.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 그리고 언제 내가 기적이 있다고 했어? 기적을 말한 것도 니들이니까 에너지 화석을 보여줘야 하는 것도 니들이다. 이 간단한 것도 모르는 것들만이 기적을 말한다. 자신이 천재임을 주장하려면 천재의 증거를 보이면 된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천재를 주장하면 순도 100%의 바보 등신이다. 바보 등신도 꽁트라는 재주는 있는데 이 간단한 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말장난을 선택한다. 논리교류의 시기에 말장난하는 것들 모두가 김일성과 이완용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이런 망우병자가 날뛰는 것이 멈춘다. 공룡 화석은 비교적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지만 마음대로 헤집고 발굴할 장소는 많지 않다. 사람이 개발한 지역은 불가능하고 밀림으로 뒤덮인 곳도 어렵고 물속에 잠긴 곳도 안 된다. 미국과 호주는 사막이라도 함부로 뒤엎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는 곳은 사하라나 고비 등의 저개발국 사막뿐인데 이들도 발견품을 자국 외로 반출시키지 않는다. 기껏 돈 들여 발견했는데 빼앗긴다면 돈 들일 이유가 줄어든다. 현생 인류의 기원은 4만 년 정도의 역사밖에 안 되었다. 화석으로 만들어지기에는 너무도 짧은 기간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과학은 지구상의 모든 과거를 밝혀내고 있다. 에너지 화석은 저런 악조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번 초능력이 발현되면 그 일대는 극심한 에너지의 변화가 발생한다. 질량 결손보다도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는 에너지 워프, 질량잉여, 질량현현은 그 일대뿐만 아니라 지구를 넘어 우주 전체에 극심한 에너지 변화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그 시기에 모든 곳에서 지구를 초월하는 변화가 발생한다. 지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은 초거대 화산 폭발과 운석 충돌 정도이다. 아래 표 1은 지구상에 나타났던 거대 규모 화산 폭발의 기록이다. 화산 폭발 지수 EVI가 6 이상인 화산 폭발을 오래된 순서로 기재한 것이다. 이 수치가 하나씩 높아질 때마다 위력은 10배씩 높아진다. 표 1에서 보듯이 규모 8 이상의 강한 화산 폭발은 차츰 줄어들어서 순번 17번의 26,000년 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표 1 화산 폭발 지수 현황표. 표에서는 규모 8은 처음부터 쭉 이어지다가 17번째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고 그친다. 그리고 26번째에는 946년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 7인 백두산의 폭발이 보인다. 그런데 표 1은 규모 7 이상의 화산을 모두 기재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몇 개만을 기재한 것이다. 더구나 1억 년 이전의 화산들은 모두 생략한 것이다. 1억 년 이전에는 규모 8을 훨씬 넘어서 규모 13 수준에 달하는 화산 폭발도 많았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용암대지로 만들 만큼 위력은 강력했다. 이렇게 강력한 화산을 위 표에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피해 지역이 너무 넓어서 지역을 특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조륙 조산운동과 화산 지진, 침식 운반 퇴적, 풍화작용으로 화산의 형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창기의 지구는 화산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고 지구 전체가 그냥 용암의 바다였다. 이런 지옥의 시기를 거치고 모든 생명체의 공통조상인 루카가 탄생하고 동식물이 성장하는 시기를 거치고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리는 시기도 거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화산 폭발은 인간 역사의 기록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900년대에 발생한 순번 26번 백두산의 화산 폭발은 일본에서도 관찰되었고 고려사에도 기재되었고 주변 나무의 나이테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강력한 화산 폭발이지만 비교도 안 되게 더 강력한 것이 에너지 워프와 질량 잉여이고 그 위에 질량 현현이 있다. 이런 것이 실행됐다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 더 이상하다. 말장난 화산 폭발 하나가 수소폭탄 수십 수백 개의 위력이라는 기사는 안 읽냐? 현존하는 모든 폭탄은 인류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서 최고 수준이라는 차르 봄바조차도 질량 결손의 수준이 겨우 3kg에 이른다.
하지만 질량잉여와 질량현여는 3kg만 나타나도 최소한 수소폭탄 3000개의 위력이다. 장애인에게 3kg 정도의 새로운 신경과 근육을 제공하는 기적을 일으킨다면 웬만한 국가 하나는 날아간다. 말장난 툭하면 폭발한다며 겁주고 지랄이야. 그런 세상을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과학이 세상을 만든 것도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을 과학이 발견한 것이다. 과학이 점잖게 설명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에게 내가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왜 이따위로 세상을 만들었냐고 따져야 할 대상은 나와 과학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들에게 해야 한다. 이 간단한 이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만이 신과 기적과 미신을 찾는다. 그리고 밥을 주면 걷어차고 똥을 주면 맛있게 퍼 처먹는다. 그래서 망우병자라고 한다. 바다를 가르는 기적. 금덩이를 만드는 초능력이 있다면 10kg을 얻는 것에 만족하는 초능력쟁이는 없을 것이다. 초능력과 기적으로 금덩이 1톤을 새로 만들면 수소폭탄 1천만 개가 폭발하는 위력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최소한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용하는 초능력과 기적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손가락의 작은 상처는 침만 발라도 완치되겠지만 그런 작은 상처라도 기적으로 고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사용된다. 세상이 그렇게 생겨먹었다. 하물며 바닷물 가르기처럼 아주 큰 기적을 일으키려면 우주를 뒤흔드는 거대한 에너지 이동이 필요하다. 쉽게 생각해서 커다란 전봇대 정도로 그냥 후두려 패면 바다는 갈라지겠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물리법칙을 전혀 모르는 고대인들의 가소롭고 한심하고 멍청한 착각이다. 사람이 지나가도록 바다를 가르려면 수백 수천억 톤의 바닷물을 분자 단위까지 하나하나 핀셋으로 붙잡아서 몇 시간 동안 통제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들만이 기적을 말한다. 종교편에서 설명 예정. 이런 막강한 에너지의 이동은 당연하게 수백 수천, 수억 수백억 년이 지나도 그 흔적이 남는다. 그 이하 수준의 기적이라도 지구상에서 발생한다면 그 흔적이 고스란히 에너지 화석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기적이 있었다면 기존의 과학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 일부 종교에서는 기적을 밥 먹듯 쉽게 언급하지만 과학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런 식의 주장은 없었을 것이다. 그저 그 당시 어리석은 민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 세월이 흐른다고 그 어리석음이 저절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말장난 야이, 삐리리, 탱구리 뻐꾸기야. 과학이 없어서 종교가 미친 듯이 날뛰던 시대와 지금은 너무도 다르다. 예전에는 지식과 비지식인 모두가 뭘 모르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과학이 미신의 대부분을 밀어낸 시대인데도 3단계 이하의 수준에서는 기도와 기적과 미신으로 과학을 부정한다. 예전의 어리석은 민중보다도 더 어리석은 민중의 시대가 된 것이다. 밥과 똥이 구분되지 않던 시절에는 똥을 먹는다고 크게 탓할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밥과 똥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절에 똥만 처먹는다면 바보 멍청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구상에서 단 한 번의 초능력과 기적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이 모든 물리법칙을 파괴한다. 초능력과 기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물리법칙이고 현실이다. 그래서 기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더라면 과학에 바탕을 둔 현재의 모든 문명은 부정된다. 종교인들이 누리는 모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적을 말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제대로 된 인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교원영색하고 번드르르하게 겉모습을 꾸며놔서 외양만은 오히려 더 점잖게 보인다. 그 물리법칙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서 초중고교에서 모두 배웠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토록 명확한 것을 제대로 인식한 한반도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박 껍데기만 핥은 것이다. 수직의 지식은 어려운데 그 이하는 너무도 쉽고 간단하고 달고 유혹적이다. 간단하고 쉽고 재미있는 말장난을 선택했지만 김일성의 사고방식까지 습득하는 것이 문제이다. 기적이냐 과학이냐 양단 간의 선택의 문제인데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대다수 한국인은 비과학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국인은 머리가 좋다라는 망상과 자부심에 빠져 있다. 수직은 팽개치고 수평에만 몰두해서 수평이 과도하게 발달한 것도 모르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말장난 에너지 화석인가 뭔가가 발생했는데 호수 밑바닥에 묻힐 수도 있잖아. 에너지 화석이 눈곱만큼이라도 발견되면
그걸 그대로 둘 종교인이 아니다. 구워 먹고 지져 먹고 삶아 먹고 끓여 먹고 담가 먹고 갈아 먹고 찜쪄 먹고 볶아 먹고 우려 먹을 종교인은 수십억 명에 달한다. 없는데도 그토록 난리치는데 있다면 그 이상의 난리부르스는 정해진 순서다. 그런데도 단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면 니들이 제공해라.